안녕하세요. 마경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핵심 비교 정리입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마경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45번 숫자 1개월 정리입니다. 1번 자격증 교부 1개월 이내인데 이거 시험에 2개월 이내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들이 업무정지기간 1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는 6개월 이하죠.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기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죠.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내용이 1개월이 5개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개월 이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지만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 동네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고 이의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번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고 형성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수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매수할 자를 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입니다.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인데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를 소유자에게 1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선매라는 것은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먼저 사는 사람을 선매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고 나면 1개월 이내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요.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1개월이 5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임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 세입자가 주인에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는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는데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법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자동연장입니다.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연장됩니다. 자동연장,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같은 말이죠. 이렇게 자동연장되면 1년이 연장됩니다. 그런데 상가 주택임대차에서는 주인의 경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자동 연장되고요. 세입자가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어도 주택은 자동 연장됩니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에는 주인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자동 연장되지만 세입자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계약기간 끝나기 하루 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도 주인은 묵시적 갱신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만료되는 날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 주인이 이미 1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 연장됐기 때문에 자동 연장돼서 해지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3개월 월세를 공제하고 내줬는데 대부분 판례는 그러면 안 된다. 세입자의 경우 하루 전에 나간다고 해도 유효하다. 만기 날 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가임대차하고 주택임대차를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그리고 토지 취득 허가와 관련된 건데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신고 간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12번 시도지사로부터 12번 시도지사는 그 신고간청으로부터 신고간청 또는 허가간청이 되겠죠.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1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 승계 포기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임차권이 승계됩니다. 주택에 한해서. 그런데 남편이 사망해서 무서워서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다 하고 한 달 안에 이야기를 하면 주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1개월 이내에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권 승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민법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고 효력입니다. 민법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된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14번. 15번 요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민법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세권 법정갱신입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 1개월을 정리했고요.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가구역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대해서는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되죠.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이게 공익사업용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선매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선매자가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되겠습니다. 선매자나 불허가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기관 똑같습니다.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똑같습니다. 이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3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 1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신청 1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거,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조서 제출 1개월 이내 5개가 있었습니다. 자,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틀렸네요. 허가구역 지정의 경우에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처음 허가구역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자는 그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